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마음을 다스리기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글, 뭐 이렇게 쳐보시면 아주 유명한 글이 있죠. 마음을 다스리는 걸. 복은 검소하면서 생기고 덕은 겸양해서 생기고 쭉 이렇게 시작하는 글인데 아마 대부분의 우리 그 행복이 먼저다 구독자분들은 그 글을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글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것을 프린팅을 해서 책상 위에 붙이신 분도 계시고 본인이 자주 쓰고 있는 일기장에 그것을 카피해서 붙이는 분도 계시고 상당히 좋은 글이잖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글. 사람이 사람의 마음,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고 긴 그 마음을 다스리는 글, 그거 비슷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말 잘 해야 된다, 벗을 잘 사귀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뭐 말하는 아우 쿨하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쿨하게 살라. 쿨하게 사는 게 결국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쿨. 저 사람 참 쿨하다. 그 말은 발끈발끈하지 않고 부안해동하지 않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막 우왕좌왕 막 열받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 쿨다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항상 이 세 가지가 항상 머리에 맴도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몸 대우 없으면 바라지 말라. 자,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확 가닥 넘어가죠. 아니 내가 누군데, 아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널 어떻게 지금까지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보살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몸을 이렇게 대우해 줘야 되는데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지? 아 이거 봐라, 배신감 느끼네, 괘씸하네, 분하네, 억울하네. 이제 그렇게 생각되면서 열이 솟게 되고 쿨다운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화가 치솟기 때문에. 화가 치솟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다가 그 바람만큼 부응을 못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믿고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나고 그래서 열이 팍팍 나는 거죠. 쿨다운을 못하고. 뭐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내 몸 대우 없음에 분해하고 억울해 하시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대우는 하셨냐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대우했었냐. 본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대우하지 않고 남들이 우리를 대우해 주길 바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기 몸을 스스로 대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남이 나를 대우하든 안 하든 그닥 그렇게 인연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대우해 본들 그건 가식적일 수 있고 형식적일 수 있고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 자신을 대우하는 사람들은 이 완전 레벨이 다른 거죠. 자기 자신을 대우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남들이 내 몸을 대우하든 안 하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다. 뭐 저 사람이 파수로 매주를 쓰든 콩으로 매주를 쓰든 우리가 그게 그닥 영향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마음을 다스리는 글에 보면 남의 일에 부질없이 시비치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일에 부질없이 시비치 말라. 오지랖 넓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막 나서고 여기서 남은요 나 외의 모든 거와 동일합니다. 그건 부모가 될 수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자식도 될 수 있어요. 나 외의 모든 일은 남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완전히 내 것만 챙기라는 것이 아니라 부질없이 막 시비치 말라는 거죠. 네가 옳고 네가 그러고 네가 옳고 네가 잘했고 네가 못했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남의 일에 끼어들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어떤 뭐 가족의 어떤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는 올인을 해서 도왔다. 올인을 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은 복잡 미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일에 부질없이 시비치 말라
라는 말은 꼭 명심해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의 일에 쓸데없이 부질없이 시비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인간관계가 흐트러져서 피곤해지고, 그러면서 오해를 사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바로 남의 일에 부질없이 시비치 말라라는 말을 어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이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서 곱씹고 다시 꺼내서 곱씹고 10년 전, 5년 전, 3년 전, 1년 전, 한 달 전 얘기를 또 꺼내서 아픔을 끄집어내고 또 곱씹고 또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그 지나간 일을 계속 연연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사람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꼭 과거지향적이에요. 옛날에 어떻고, 옛날에 뭘 했고,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과거 얘기만 해요. 과거. 현재나 미래 얘기는 별로 없어요. 과거에 사로잡혀져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를 무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의 미련을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연장선 있게 지금의 현실을 영향을 주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미래 발전적인 그런 경향이 아니고 미래 발전적이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다스리는 글에 그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거,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남의 일에 부질없이 시비치 말고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라.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지켜도 마음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